일반인이 왜 못 깨닫느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이유가 못 깨닫는 이유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잖아요. 보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닫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습관적으로 아 이거구나 하고 이해를 해요. 지금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자성, 불성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이해를 해요. 이해하면 삼천포예요. 이게 지금 딱 하나예요. 정말 간단하고 명료한데 자기의 불성을 이 순간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이해를 해요. 왜 이해하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해하고만 살았어요. 뭐든지 이해로 땡치를 해버려요. 이해하고 땡치를 해버리고 보려고는 안 해요. 참 이게 따라서 깨달음은 진짜 간단 명료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보세요 하는데 안 보고 이해를 해버려요. 아, 이게 이제 못 깨닫는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뼛속 깊이 모든 것을 이해로 하는 그런 습관이 붙어 있다. 모든 것을 이해로 다 처리한다. 따라서 이런 말조차도 이해를 하지 실제로 보세요 하면 볼 줄은 모른다.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거예요.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는 100% 이해만 해왔다. 이해만 해왔다. 그래서 그 이해하는 습관을 이기는 게 이제는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습관을. 사리 분별이 아니고, 사리가 아니고, 그냥 분별망상. 분별망상. 자, 분별망상이 뭔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저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러면 저를 처음 보신 분이라면 저를 보시자마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강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그 선입견에 비춰봐가지고 그렇게 생겼나? 기대에 미치나? 안 미치나라고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판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좋다, 나쁘다, 이상하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딱 분별을 딱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즉각 0.1초도 안 걸리게 보자마자 자기의 어떤 사전에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좋다 하는 순간 바로 저 사람하고는 좀 가까이 지내야겠는 걸 내 관데 이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표하고 나쁘다 하는 사람은 왠지 살짝 이렇게 이 그룹에 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놈은 좀 이제 괄호에 두고 좀 관찰을 더 해봐야겠다 이러죠. 이것을 사람한테만 합니까? 물건도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것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철 열면서부터 어린아이가 말 배우면서부터 또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 뭐라고 들었는가,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항상 이렇게 분별을 강요당하는 분별해서 태기를 강요당하는 이 세월을 보내왔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도 광고가 나오면 이래도 안 살래 하고 모든 광고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압박하잖아요. 샤넬 백 보면 당장 발동을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이거예요. 항상 분별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있거든요.
마음 공부한다는 건 동의하시겠습니까? 마음 공부가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고 하면 또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마음 공부는 뭐냐면 무의식을 개조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무의식을 개조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을 개조하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무의식은요, 우리들의 뇌는 사실은 요즘 용어로 하면 AI예요. AI. 아주 최첨단 고성능 AI예요. 그래서 AI에 정보를 입력하면 걔가 자가학습한다는 거 아시죠? 이세돌이 그 바둑을 떴던 알파고 걔가 바둑 AI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AI를 어떻게 바둑을 두게 만드느냐 하면 모든 기보를 입력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얘가 스스로 딥러닝을 해요. 그런 말 들어보시죠. 지금은 워낙 이제 뭐 보편화되니까 지금 AI가 정보를 입력하면 스스로 딥러닝, 자가 학습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AI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조금만 하면 벌써 어머니는 엄마다, 아빠다, 뭐 삼촌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뭐 토끼다, 강아지 이런 거 다 가르치죠. 모든 책이 이름 가르치는 분별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린 때부터 수많은 정보를 입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 쉴 새 없이 많은 정보를 입력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입력을, 저도 지금 보자마자 여러분들 입력을 착 했거든요. 여러분 딱 보고, 아, 여기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고 벌써 감이 이렇게 착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 수많은 정보가 안에서 자가학습을 하면서 하루에, 여러분, 우리한테는 우리 조상들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조상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루에 생각이 얼만큼 난다 그러죠? 다 귀신까지 다 알잖아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이 말은 뭐예요? AI가 자가 학습을 해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을 우리한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핸드폰에 무슨 검색하려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뭐 다음이나 네이버가 뜨면 검색하려고 딱 뜨는데 보니까 첫 줄에 뉴스 뜨지요. 제 핸드폰에는 다음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탁 누르면 검색하려고 켰는데 누르면 일면에 뉴스가 떠가지고 뭐 윤석열이 지지도가 어떻고 이재명 지지도가 어떻고 뭐 안철수가 뭐 어디 3프로 TV에 나가서 뭘 했는데 하고 이게 떡 뜨면 검색하러 들어갔다가 벌써 손이 흘러 탁 가고 화면이 바뀌면서 창 나오고 댓글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조금 읽다 보면 검색하려는 건 잊어먹고 서핑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내가 내 정신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AI가 정말 무작위로 5만 가지 생각을 자가 학습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올려요. 쏘아요. 그 5만 가지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어느새 그 생각에 따라가서 또 아차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주의가 굉장히 산만하다. 인정이 됩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거의 AI가 보내주는, 요즘 여러분 알고리즘 아시죠? 알고리즘 아십니까? 유튜브에 하나 보면 비슷한 것이 계속
기가 똑똑하지 않나요? 유튜브 AI가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생성해서 이거 본 사람은 다음에 이것도 봤습니다 하고 보내오잖아요. 이거 산 사람은 이것도 샀습니다 하고 보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는 정말 몇 프로 안 되고요. 자기 생의 대부분은 AI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내오는 정보에 따라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의 본질을 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밖으로 이 생각 따라다니기 바쁘지.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지금 저를 보고 제 말에 저를 집중해 계시면 저를 보느라고 딴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오늘 부살님 저녁 뭐 드셨나요? 김밥요. 김밥 먹었을 때 그 맛이 떠올려집니까? 단무지 맛, 뭐, 예, 참기름 발린 김. 딱 떠올리시죠? 보세요. 여기서 한 생각을 떠올리면 저녁 시간이 같이 떠오르지요. 생각과 함께 과거가 떠오르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김밥 안 드시잖아요. 지금 저한테 집중하시면 현재에 사시는데 여러분께서 근데 저의 강의를 듣다가도 한 생각, 김밥 생각을 저녁에 먹은 김밥 생각을 떠올리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가서 살죠. 맞아요? 생각은 현재가 아니에요. 생각의 내용들은 왜냐하면 현재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 보시는데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과거는 생각을 해야만 떠올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은 생각 따라다녀요. 오만 가지 생각이 올라오니까. 생각 따라다니는데 그 생각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생각의 특징은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현재를 못 살고 과거에 끌려가거나 있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강의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여기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잠시 수업 중에도 집 떠올리면 집으로 가잖아요. 생각은 항상 지금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론가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근데 그것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그렇게 하는가? 놀랍게도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보이십니까? 저 보이죠? 그겁니다 해도 습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한 게 뭐지요? 하자마자 여러분은 이해한 게 뭐지? 그래요. 생각하는 습관이 골수에 박혀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 이해한 게 뭡니까? 하면 여러분은 금방 이해한 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해한 게 뭐지? 하면 생각이죠. 생각에 사로잡히면 실제로부터는 멀어져 버려요. 근데 지금 깨달음은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정의는 진짜 간단하네요.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생각에서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생각에서 나가지? 하고 또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생각이
멈추면 바로 깨닫는데 문제는 생각을 멈출 줄을 몰라요. 끝없이 생각으로 생각을 또 멈추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골수에 박히게 지금 중독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에 완전 중독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으로 풀려고 한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교육만 받아왔어요. 평생을. 그래서 지금 선불교 우리 공부하는데 깨달음 공부하는데 깨달음은 그 반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만 하고 살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기는 어려워요. 생각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 보십니까? 지금 저 보시죠? 지금 저를 보는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생각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없으면 보세요. 생각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없으면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을 텐데 여러분 컵 하잖아요. 컵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하고 제가 전제를 달았는데 생각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했는데 여러분은 생각 없을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해가지고 컵이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생각 없으면 뭐지요? 생각 없으면 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초의 상태로 돌아가요. 생각이 없으면 볼펜이라는 말을 배우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 생각이 끊어진 상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발견하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러려면 한번 생각을 한번 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실력이 없어. 지금 그 실력이 까마득하게 없어요. 총알같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가 나니까. 그 5만 가지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딱 도착하니까 7시 1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 지각했어요. 지각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걸어오는 것도 한 5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보세요. 그 시간에 제가 생각을 만약에 하면 강사가 지금 사람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100% 나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생각이 없었다면 제가 미안했겠어요? 아니면 어떤 상태로 왔겠어요? 생각이 없다면 미안한 건 미안하지만 괜히 속앓이는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건 사고 나잖아요. 사건 사고가 날 때 사건 사고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충격은 겪어보면 그렇게 커지는 아니 그냥 그거예요. 사건 사고 그거예요. 근데 고통이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마누라가 바가지를 끌 테니 그 별의별 생각이 다 붙어가지고 사건 사고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거에 붙는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때는 분노도 일어나고 자꾸 또 큰 사건이면 후회하느라고 계속 반복 되새김질을.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옛날 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지금 있는 그것만 가지고 싸우나요? 아니면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옛날 걸 다 끄집어내나요? 실타래처럼 끌어오지요. 지금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옛날 것이 줄줄이. 당신 30년 전에 혼수가 어땠고.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 사고는 부처님이 나도 피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부처님도 당신 종족이 몰살당하는 거 봤잖아요. 당신 종족이 몰살당하는 거. 막으려고 두 번이나 찾아가서 왕한테 말렸지만 세 번째는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아주 몰살당하거든요. 부처님도 배탈 나서 돌아가신 것도 아시죠? 부처님도 사건, 사고를 피할 수가 없다. 그거는 인과니까 피할 수 없다. 근데 부처님은 열에도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애와 우리 중생의 차이예요. 중생은 첫 번째 화살에서 안 그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계속 생각을 떠올려 가지고 스스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애는 첫 번째 화살만 맞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이게 화살경이거든요. 부처님 경전 중에, 초기 경전 중에 화살경.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것만 해도 여러분 인생에서 고통이 사라집니다. 근데 진짜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미 알고리즘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무의식의 AI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지 맘대로 오만 가지 생각을 떠올려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하나 생기면 유사한 과거의 일들이 한꺼번에 쫙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금방 우리로 하여금 깜깜한 생각의 구름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게 지금 우리가 번뇌망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 부처님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소멸. 부처님 가르침, 불교가 뭐냐? 불교. 고통의 소멸이다. 고통의 소멸이 열반이죠. 그죠? 사성제. 불교 교과서에 첫 번째 나오는 사성제. 고통, 집, 고통의 원인, 멸, 고통의 소멸, 고통이 소멸하는 방법. 이게 불교의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강론이 팔만대장경이에요. 사성제에 대한 고, 집, 멸, 도에 대한 강론이 팔만대장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전부 다 고집멸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통이 만만치 않다는 거, 고통은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 속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 간단해요. 생각 속이 지옥이에요. 천당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극락이 어디냐? 생각에서 나온 곳이 극락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왜 우리가, 여러분, 자기 돌아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은? 제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처음에는 뭔지 몰라. 내가 행복한 적이 있나? 행복한 적이 있기는 있나? 하다가 곰곰이 좀 돌아보라 그러면 다 찾아내요. 발견해내요. 인간이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대부분이 자는 시간이. 자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생각이 없어서. 생각이 없으면 행복인 거예요. 생각이 있으면 하여튼 복잡해요. 원효가 깨달음이 그거예요. 심생적, 한 생각이 일어난 적, 종종 법생. 가지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해골물을 밤에 이렇게 마셨는데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침에 뜨 눈 떠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고로움에 빗물이 고여가지고 더러운 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난 뒤에 오바이트 했잖아요. 오바이트 하다가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읽었던 불경 구절에 한 생각이 일어난 즉 가지가지 문제가 생기고, 해골 바가지 고름이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난 즉, 어젯밤에 그렇게 시원했는데 아무 탈이 없었는데 심생적 한 생각이 일어난 즉 종종 법생 가지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그리고 심멸적 그 생각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원효는 유학 가던 길이었잖아요. 당나라에 유학 가려고 30대에. 근데 알고 있던 경전이 그때 딱 생각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공부가 깨달음인데, 깨달음으로 가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진짜 안 바뀌거든요. 근데 언제 바뀌느냐? 인간이 바뀔 때, 각성이 일어날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은 거의 구제불능일 정도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전부 무의식 때문이에요. 의식에서는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여러분, 작심 3일이에요. 아무리 의식에서는 작심을 해도 3일 넘기기가 어려워요. 왜냐? 무의식에서는 꼼짝도 안 해. 그리고 인간은 무의식의 노예예요. 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무의식의 노예예요. 그 제가 사회교육을 몇십 년을 했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안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안 바뀐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석학을 모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고전, 동서양의 고전, 그 고전을 최고의 권위자를 모시고 제가 몇십 년을 고전 강의를 하는 실무자였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20년 만에, 20년 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만 20년 했어요. 20년 딱 하고 나니까 결론이 나더라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인간은 안 바뀐다. 강단 교육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고전을 해도. 그래서 굉장히 절망스럽더라고요. 인간은 그럼 안 바뀌는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이 바뀌는 교육은 진정 없단 말인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탁 에이 하고, 진짜 인간은 안 변하는 건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영영 없는 건가? 하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 있더라고. 딱 인간을 바꾸는 교육이 딱 하나, 지구상에 딱 하나 있어요. 수행이에요. 지금 수심결, 이 수심이에요, 수심. 수행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행이 유일하게 불교에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수행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수행으로서, 힌두교는 수행은 수행인데 조금 성격이 좀 달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사람 바꾸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인연이, 이렇게 제가 만나 뵙게 된 인연이 마음 공부, 이 수행, 마음 공부. 이게 유일하게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느냐? 무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면 쉽다 그러면 너무나 쉬워요. 이거니까. 제 말 들립니까?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처예요. 살아있는 부처. 여러분이 제 말 듣는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질이나 제 말 듣는 여러분의 본질이 완벽하게 같은 거예요. 본질은 항상 하나지 둘 없어요. 여기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깨닫는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쉽다 그러면 정말 인연만 맞으면 정말 딱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문제는 알아차리더라도 무의식의 관성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지금 이 순간 저를 보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알아차리는 거야.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이 무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커 영화 보셨나요? 혹시?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계시죠? 조커 영화를 보시면 비록 그 사람이 악인이거든요. 빌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트맨은 영웅이고 배트맨이 영웅이 되려면 반드시 그만큼 힘이 있는 악당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상대 법칙이에요. 그래서 배트맨하고 조커는 형제예요. 배달은 형제예요. 아버지는 같아요. 정부인한테 난 애는 배트맨이고 한여에게서 난 애가 배트맨, 지금 조커예요. 조커. 그래서 영화 조커를 보면 이 아버지가 하녀와의 사이에서 놓았는데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커가 자기는 완전히 정말 가치 없는 하류 밑바닥 인생으로 만인의 조롱을 받으면서 항상 얻어 터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완전히 어머니는 거의 폐인이 된 상태가 되어 있고 늙어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자기한테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